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웃음이. 여러분을 보니까 웃음이. 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제가 웃음을 못 참아요. 저희 단점 중에 하나. 그 예전에 아빠가 밥 먹다가 웃음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나가서 웃고 와. 이렇게 해서 계속 웃으니까. 슬픈 거 생각해야 되겠다. 할게요. 자, 우리 이전에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했습니다. 관계. 관계라는 거는 절대 한 가지로 단어로는 안 돼요. 뭔가 두 개가 있어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휘도 관계, 뭔가 반복이 되고 비슷한 게 같이 있어서 하나로 대체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조건법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오늘 시온스쿨 조건법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건법을 잘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성취감이 엄청났어요, 저는. 왜냐, 현지에서 조건법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약간 이 표현을 하는 것들은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더 멋있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머리를 빗으면서 우리 시온스쿨이 벌써 조건법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조급할 수도 있겠다. 좀 있으면 접속법이 나오니까. 저는 조건법을 이걸 지금 하면서도 조건 완료형을 가는데도 이제 여러분들 접속법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막 두근대는 거 있죠. 마음이 막 급해지고. 약간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약간 속도감이 붙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속도를 잘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꾸이요, 꾸이야. 이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성수를 구분하는구나. 그렇죠? 자, 소유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소유는 뭡니까? 사람도 소유가 되고 사물도 소유가 되죠. 그것들을 혹은 사물일 거는 집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소유를 나타내고 앞에서 언급된 것을 반복 안 하기 위한 거다. 알고 계시죠? Tengo el libro en casa. El precio del libro es muy caro. 이건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까? El libro를 꾸이오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즉 나는 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라는 걸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짧게 쓰여지고 이 단어, 리브로라는 단어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준 겁니다. 즉, 이 꾸이오의 의미는 뭡니까? 엘리브로입니다. 엘리브로예요. 이것을 꾸이오로 바꿔준 것뿐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donde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la casa es de dos plantas. 2층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Yo vivo en una casa. 내가 사는 곳은 주택이래요. casa라고 하면은 집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주택이라는 표현도 되겠죠? 자, 나는 주택에 사는데 2층으로 된 데야. 2층으로 만들어진 주택에 살아 라고 해서 문장을 바꾸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donde를 요 가사 뒤에다가 하는 곳, 이렇게 사는 곳, 그 집이다 라는 표현으로 La casa donde yo vivo, 내가 사는, 그쵸? Es de dos plantas. 내가 사는 그 집은 한 2층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라는 표현으로 dos plantas.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 여러분들 꼭 알파벳으로 제가 쓴 것처럼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가 나오면 숫자로 써주세요. 숫자로 써주세요. 우리 나중에 얼마 있다가 그 숫자 아마 100만까지 갈 거거든요. 100만까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그냥 간단하게 100만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알파벳으로 쓰지 않는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조건법 완료형을 배울게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조건법은 하셨죠? 그렇죠? 조건법은 했습니다. 조건법을 쓸 때 가장 중요했다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할 때 굉장히 예의 있게 쓸 수 있죠. 저한테 택시 하나 저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저 냅킨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요렇게 해서 저 냅킨 좀 부탁드릴게요 보다 조금 더 완곡법으로 굉장히 매너 있는 표현을 쓸 때 이 조건법을 썼어요. 그런데 조건법 더하기 완료형이래요. 완료형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돼버린 것이 완료잖아요. 그렇죠. 완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미 돼버린 건데 조건에다가 이 완료를 쓰니까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했을 걸, 뭐뭐 했을 텐데 과거에서 바라보는 미래, 즉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완료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베르 동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딱 느낌이 오시죠?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셔야. 완료형이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베르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베르 동사가 현재형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아스, 에모스, 아베이스, 안. 기억하시죠? 그런 아베르 동사가 없이는 완료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없다. 잊지 마세요. 자, 볼게요. 자, 조건법 완료형은 이미 뭐뭐 했을걸?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즉,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 이 팩트가 사실이 아닌 것을 나타낼 때도 야, 그거 있었으면 내가 뭐뭐 했을 텐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반대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아마 뭐뭐 했을 거야. 이미 벌써 도착했을 텐데 했을걸. 이런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조건법 완료형입니다. 자, 현재와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자, 혹은 상상. 근데 추측 상상이라는 것만 머리에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추측 상상은 앞에서 언급된 것이 굳이 없어도 여러분들 추측 상상 하면은 그랬을걸? 그럴 거야.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베르 동사가 여러분들 아베르 동사의 미래형은 뭐였죠? 미래형은 직설법 미래형은 아브레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아베르 동사 제가 한번 현재형부터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할게요. 자, 아베르 동사의 현재형은 아스, 에모스, 아베이스, 안. 아스, 에모스, 아베이스, 안. 요게 현재형이었습니다. 요 현재형에다가 과거분사가 붙으면 현재 완료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베르 동사 불완료 과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비야, 아비아스, 아비야, 아비아모스, 아비아이스, 아비안. 이렇게 썼으면 뭡니까? 여기에다가 또 과거 분사를 붙이면 과거 완료가 됐었어요. 그렇죠? 자, 미래형에다가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 아브레모스, 아브레이스, 아브란에다가 PP, 즉 과거 분사를 붙이면 뭡니까? 미래 완료가 됐던 거고요. 자, 아베르 동사의 미래형을 알면 조건법을 만들기가 쉽다 그랬죠. 자, 미래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미에 있는 이 애를 삭제합니다. 그쵸? 삭제하고 ER을 붙이는 거예요. ER을 붙여서 그대로 연결하면 아브리아, 아브리아스, 아브리아, 아브리아모스, 아브리아이스, 아브리안. 예를 들어 나는 가능법이요, 선생님. 뭐 가능 조건 완료법까지도 아니야. 조건 가능법, 가능 조건법, 뭐 요거 두 가지 거의 똑같으니까요. 자, 이게 선생님 저는 암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미래형을 물어보면 미래형이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규칙형이 있고 불규칙형이 있잖아요. 미래형에서 아블라레, 아블라라스, 아블라라, 아블라레모스, 아블라레이스, 아블라란. 요것과 조건법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래형에서 직설법 규칙형이 아블라레라고 했으면 에를 빼고 이하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아블라리아, 아블라리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테네르 동사, 뭐 아세르 동사 이런 것들이 데시르 동사 불규칙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미래형에서 테네르 동사는 직설법 미래형에서 어떠한 불규칙의 모형이었죠? 1인칭이 뭐예요? 텐드레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텐드레를 알면은 텐드레에서 에를 빼고 이하만 붙이면 조건 가능법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가능법 선생님 저는 시제가 불규칙 같은 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형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미래형의 시제를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능법을 조건법이나 가능법이 암기가 안 됐다고 조건 가능법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형을 또 못해요. 미래형을 알아서 조건 가능법이 옆에 그냥 1+1처럼 쑥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쓰셔야죠. 그래서 미래형을 복습하시는 게 무조건 중요해서 챕터에서도 미래가 배운 다음에 조건법을 배우셔야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자, 그래서 아베르 동사가 이렇게 아브레에서 아브리야, 아세르 동사는 미래형에서 아래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가능법에서는 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니르 동사는 벤드레 그렇기 때문에 가능법에서는 벤드리야. 데시르 동사는 디레 그래서 디레에서 애를 빼고 가능법으로 가니까 디리야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베르 동사는 어떻게 돼요?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에서 애를 빼서 아브리야, 아브리야스, 아브리야, 아브리야무스, 아브리야이스, 아브리야. 규칙형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을 통째로 써서 이하를 붙이면 됐었는데 어떻게 돼요? 불규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미래형 1인칭을 알아야 조건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아브리야, 아브리야, 사브리야, 아브리야모스, 아브리야이스, 아브리야. 요거까지는 여러분 아실 거고. 자, 이제 과거 완료를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겠죠? 과거 분사는 어떻게 돼요? 여기 과거 완료로 되어 있네. 자, 과거 분사를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건법 완료형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규칙형은 아도, 이도예요. 아도, 이도인데 자, 초토화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머리 있으실 거예요. 과거 분사의 불규칙은 초토화다. 초토화. 초로 끝나는 것이 있고 또로 끝나는 것이 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요렇게 붙이시면 어떻게 돼요? 조건법 완료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미 뭐뭐 했을 걸, 뭐뭐 했다 뭐뭐 했을 텐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동사, 아베르 동사의 이 조건법에 해당되는 이 아베르 동사의 역할은 뭡니까? 시제를 구분을 해준다. 그리고 인칭을 구분을 해준다. 그래서 본행위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본행위는 과거 분사를 쓰는데 어떻게 돼요? 얘는 동사가 활용이 없기 때문에 앞에 아베르 동사를 이용을 해서 인칭 그리고 시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볼게요. 아브리안 시도. 자, 시도는요, 여러분, 요거는 세르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세르 동사의 과거 분사가 시도예요. 자, 아브리안 시도 las 7 de la tarde. 오후 7시 경이, 그쵸? 오후 7시였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7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 시간을 나타내려면 무조건 이 관사가 여성형으로 써야 되겠죠? 숫자가 단수이면 라, 복수이면 라스가 무조건 와야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는 시간을 나타낼 수 없어요. 몇 시에, 몇 시,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무조건 관사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데 그 관사는 무조건 여성형이어야 한다. 그쵸? 자, habrían sido las 7 de la tarde cuando llegamos.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도착했던 거는 이미 팩트입니다. 그쵸?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마 7시였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됐나요? 아브리안 시도. 여기서 어쩌면 세르 동사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하고 가능법 완료형을 쓰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HAB가 앞에서 나타나고 뒤에 이렇게 뭐 짧은 뭐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완료형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HA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베르 동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알파벳이. 그쵸? 뭐 아스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다른 게 오지 않고 꼭 무슨 아도, 이도, 초,
또가 오면 무조건 완료형이니까 요 동사의 시제가 무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조건 완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habrían sido 7시였을 거래요. Las 7 de la tarde. 오후 7시였을 거야. Cuando llegamos. 아시겠죠? 자, creo que ya habrían leído. ya. 이렇게 이미 벌써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거랑 잘 어울려요. 아시겠죠? 아마 벌써 그랬을걸? 이런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자, creo que ya habrían sido. creo que는 내 생각에는 그래라고 할 때 쓰는 게 creo que입니다. creer 동사예요. creer 동사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표현인데 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한국말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라고 할 때 creo que입니다. 그거를 어휘를 믿다라는 동사 creer에서 가져와서 이 표현으로 아주 손쉽게 사용해요. creo que ya habrían leído. leer 동사입니다. leer 동사는 여기서 보시면 아센토가 들어가요. leído, 아센토가 찍힙니다. leer 동사에서 어떻게 돼요? leer 동사에서, 그쵸? 이도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leído 할 때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레에르에서도 강세가 여기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여기를 아센토를 찍어야지만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얘는 아센토에 대한 분류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creo que ya habrían leído todo el libro. 모든 책을 다 읽었을걸? 이미 벌써 모든 책 다 읽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가능은요, 미래도 그렇고 추측이 가능해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그럴 확실한 팩트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조건 가능법도 어떻게 돼요?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지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거야 라는 표현에서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ya habrían vuelto. 자, vuelto 왔어요. 동사 원형은 바로 volver 동사입니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둘 다 가능해요. 자, vuelto예요. vuelto. 즉, volver 동사는 과거 분사의 불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vuelto라고 쓰였으니까 ya habrían vuelto a casa. 이미 집에 돌아갔을까? 돌아왔을까? 다 돼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다 가능한 게 바로 volver 동사입니다. 자, 벌써 도착했을까? 이미 도착했을까? 이런 표현이 여기에 야라는 표현이 사용이 안 돼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즉 여기서 내용은요. 아마 그랬을 거야 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 7시였어가 아니에요. 그쵸? 아마 다 내 생각에는 다 읽었을 것 같은데 다 읽었어 그 책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즉 아마 집에 벌써 돌아왔어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을 걸 벌써? 요겁니다. 요렇게 쓰이는 게 바로 조건법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즉, 요 표현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을 때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었어요. 즉, 모든 동사의 시제는 절대 한 가지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전의 수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표현의 그런 문장을 만들 때 겹치지 않은 문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법으로 써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하는 척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걸 쓸 수 있는지를 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ya habrían terminado todo el trabajo. 여기서 habrían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들은 아마 일 다 끝냈을걸? 요거예요. 아마 끝냈을 거야. 일 벌써 끝냈을 거야. 이미 끝냈을 거야. 요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habrían, haber 동사를 가지고 인칭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Ya habrían terminado todo el trabajo. 모든 일을. 이런 경우에 todo el trabajo라고 할 때 이거 선생님 todos los trabajos라고 써도 되나요?
뭐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를 세지 않고 그냥 todo 같은 경우로 이미 복수의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mucho trabajo, muchos trabajos보다 mucho trabajo, 그쵸?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todo 자체가 어때요? 이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휘를 단수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habría terminado la tarea a tiempo.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a tiempo. 제 시간에. 이전에도 우리 아마 수업에서 이 표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시간에라는 게 a tiempo. a tiempo. 자, habría terminado la tarea a tiempo. 아마 그녀는, 당신은 다 되겠죠? 왜냐? habría가 지금 3인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추측을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선생님 이거 1인칭도 되잖아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한 추측, 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한 추측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칭으로 보는 거고 이게 헷갈릴 것 같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2인칭을 확실히 써주는 경우도 3인칭 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혹은 그러니까 실비아 아니면 엘야, usted 이런 식으로 해서 인칭이나 이름을 언급해도 3인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쩌면 더 클리어할 수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자, habría llegado a tiempo a la clase de matemáticas. clase de matemáticas. 수학 수업입니다. 수학. 자, 그는 여기서 habría 또 3인칭이 나왔어요. 그는 수학 수업에 a tiempo 제 시간에 도착했을 거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 가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그랬을 거야 해서 완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형의 과거 분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이미 벌써 수업에 도착했어가 아니에요. 일을 다 끝냈어. 숙제 다 끝냈어. 그 친구 다 끝냈어.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요거를 쓸 수 없겠죠?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 단순가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뭐뭐 했을걸? 확실진 않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의 추측이나 나의 상상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불규칙이 나와요. 불규칙, 초토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많은 학습자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규칙형이 항상 먼저 배우다 보니까 불규칙형에 있어서 조금 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과거분사 불규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에요. 과거분사의 불규칙형이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라 반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decir 동사는 과거분사가 어떻게 돼요? dicho. 그렇죠? 자, hacer 동사는 hecho. 자, abrir 동사는 abierto.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현지에 가서 이렇게 어디 가면은 abierta, cerrada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abierta 혹은 cerrada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 동사에서 파생이 된 과거 분사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형용사네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거 되게 헷갈렸거든요. 아니, 왜 이건 과거 분사의 형용사가 아니? 그냥 과거 분사도 형용사라고 하면 되지. 옛날에 그랬어요. 현지에 살 때. 너무 모양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과거 분사는요, 여성, 남성, 복수, 단수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항상 요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형용사처럼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체에 따라서 여성, 남성, 복수, 단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과거 분사와 형용사는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약간 모양이 달라. 약간 성향이 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피가 통하는 사이라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거에서 분리가 돼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ansado 이런 거 있죠? 그렇죠? cansado, ocupado 이런 것들이 과거 분사도 ocupado, cansado예요. 근데 형용사로 쓸 때는 cansada, cansadas, cansado, cansados, ocupado, ocupada, ocupados, ocupadas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뭡니까? 형용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과거 분사는 형용사랑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과거 분사는 절대 복수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형도 없어요. 왜냐? 얘는 동작이기 때문에 동사는 성을 구분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명사와 형용사는 성과 수를 구분하지만 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수는 구분돼도 성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Yo hablo, tú hablas. 성은 구분하지 않아요. 형용사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예요. 과거 분사는 동사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형용사가 과거 분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또 딱 떨어져서 형용사로 만들어졌다예요. 그래서 현지에 가시면 abierta, cerrada 이렇게 가게 같은 그 샵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열려 있습니다. 오픈, 그렇죠? 클로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따로 쓰여져 있잖아요. 아, 이거 형용사로 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La puerta 아니면 la tienda, 매장이 여성명사 혹은 문이 여성명사라 어떻게 돼요? abierta, cerrada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거는 형용사에서 파생이 돼서 열려져 있는, 닫혀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불규칙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불규칙, 과거분사의 불규칙은 굉장히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동사들이다. 그쵸? 자, morir 동사는 죽다예요. 죽다입니다. 자, muerto, muerto. poner 동사는 puesto. romper 동사는 roto.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거 rompido 이렇게 쓰는 학습자들 굉장히 많으신데 roto입니다. 자, ver 동사는 visto, visto, visto. volver 동사는 vuelto. 어쩌면 가능 완료법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뭔가 추측을 하는 거구나. 어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럴걸 요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에서 제가 더 중점을 주는 건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완료를 했을 때도 제가 과거 분사는 강조를 했었고요. 하여튼 모든 완료형에서 제가 이 과거 분사에 대한 불규칙은 꼭 짚고 넘어가요. 왜냐?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서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좀 몰랐으면 이번에 한두 개를 더 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가능법 혹은 조건법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완료형을 붙이면 추측, 상상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조건법 완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No me habría levantado tan temprano. No me habría levantado tan temprano. 이거 뭡니까? 자, 요거는요. habría가 1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될 수 있죠. 자, 그걸 머리에다 먼저 넣을게요. 자, levantado 하면은 동사 원형이 뭡니까? 이거 과거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levantar 동사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일으키다라는 거겠죠. 요 자체만 가지고는 일으키다예요. 그렇죠? 자, 근데 스스로 일어나다라고 하려면 세를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자, 요것을 제기 대명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levantarse를 가지고, 즉 제기 동사를 가지고 했는데 요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habría 이것이 habría, habrías, habría 1인칭과 3인칭이 똑같아서 한 가지의 의미는 타동사의 의미에 의해서 추측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셀프의 행동에 대한
뭐뭐 할 걸이라는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제기동사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고요. 완료형을 봤을 경우에는 이 아베르 동사가 몇 인칭인지 봐야 돼요. 우리가 제기동사라고 생각하면 얘는 1인칭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셨을 때. 자, 그러면 no me habría levantado tan temprano. 뭐예요? 아씨. 현실과 반대의 사실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거니까. 아, 나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말걸.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말걸. 요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me habría lavado los dientes. Me habría lavado los dientes. 뭐예요? 아, 이빨 닦을 걸. 어때요? 팩트는 안 닦았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이빨을 안 닦은 거죠. 나중에 혼자 이빨을 닦을 걸. 이렇게. 자, me habría puesto un traje mejor. 좀 나은 정장을 좀 입을 걸. traje라고 하는 거는요, 의복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raje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바지랑 세트, 슈트 같은 거 있죠? 정장을 나타낼 때 traje라고 씁니다. 아, 조금 더 나은, 훨씬 나은 정장을 입을 걸. 이런 표현으로 약간 후회가 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제기대명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제기대명사의 위치예요. 제기대명사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쓰거든요. 자, 우리가 me levanto, te levantas, se levanta. Me levanté, te levantaste, se levantó. Me levantaba, te levantaba, se levantaba. 이렇게 동사를 암기할 때 어때요? 동사 앞에 me가 계속 붙고 때가 붙고 하잖아요. 그렇죠? Me levantaré, te levantarás, se levantará. 이렇게 해서 이 me가 이 본 행위에 붙는데 완료형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완료형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완료형 앞에 붙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 me 왔는데 완료형 앞에 얘가 붙어야지 얘가 다른 데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갈 수 없어요, 얘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 과거 분사에는 한 단어로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랑 세트여도 얘가 인칭을 구분해주고 시제를 구분해주기 때문에 아베르 동사 무조건 앞에다가 놔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베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과거 분사로 나왔잖아요. 요 사이에 그 누구도 낄 수 없다예요. 그 누구도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더하기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즉, 아베르 동사, 과거분사, 아베르 동사, 과거분사. 그게 시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항상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분사랑 딱 붙어 있어야 되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no라는 것도 맨 앞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저랑 공부하셨을 때 직접 목적 대명사, 간접 목적 대명사 할 때 위치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한번 또 보세요. 절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위치가 왜인지를 또 파악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베르 동사와 이 완료형을 만들려면 아베르 동사가 필요하고 본동사가 필요한데 이 본동사와 아베르 동사 사이에 그 무엇도 사이에 낄 수가 없다. 얘네는 항상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명사는 완료형은 무조건 맨 앞에 붙인다. 그게 직접 목적 대명사든 간접 목적 대명사든 제기 대명사든 무조건 맨 앞에 붙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뭐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진도가 이렇게 더 나가는데 왜 이렇게 짧지? 어쩌면 왜 짧으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초로 동사 활용이 잘 되어 있으셔서예요. 예를 들면 인문에서 우리가 시작했을 때 동사 활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오늘 또 아베르 동사 외우는 방법, 과거 분사 암기하는 방법을 막 반복을 했을 텐데 요즘 수업이 조금 더 금방 끝나는데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동사 활용이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가능법 이렇게 동사가 아베르 동사가 활용이 된 거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셔야 돼요.
봤을 때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서운해하실까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접속법이 여러분들께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암기하게.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직설법에서 암기하셨던 게 탄탄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설법 암기했을 때의 3분의 1의 시간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접속법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동사 활용해서 이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진도가 나갈수록 이전 내용이 꿀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